그냥 바로 갈까요?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윤호와 저 작은 다울입니다. 네, 이제 샵배운 공유의 에세이 파트의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앞에서 혜린 누나와 은비가 진행을 정말 잘해줘가지고 지금 상당히 떨리는 상태입니다.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하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로 김나희 맞나? 김나예 씨의 신나는 학교 에세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나는 발표. 귀엽다. 신나는 학교 에세이 발표를 맡은 김나혜입니다. 신나는 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대안학교로 가보면 어떻겠냐는 엄마의 제안을 뒤로하고 친한 친구들을 따라 일반 학교에 갔다. 내가 경험한 일반 학교 생활을 간단히 줄여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자는 게 다였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반복이 되었다. 나에게 학교와 학원은 배우는 곳이라기보단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학원에서 미리 배우니까 학교에선 배울 게 없었고 학원이 끝나면 배움을 얻었다는 생각보다는 숙제를 얻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학교에선 그저 선생님들이 만들어온 PPT나 칠판을 가만히 바라보며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했다. 그렇게 나는 정해진 배움과 정해진 양의 공부를 정해진 시간 안에 계속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지루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신나는 학교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다. 아마 그때 내가 가장 끌렸던 것은 시간표를 직접 짤 수 있다는 점뿐이었다. 신나는 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 학교 설명회를 들었다. 처음엔 설명회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갈수록 신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저기에 가면 분명 작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엄마가 면접을 준비했고 다행히 신나는 학교에 합격해서 축하한다는 문자가 왔었다. 묘하지만 기쁜 마음이었다. 학교를 입학했으나 처음에는 어딘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했다. 회의도 많고 수업도 처음 작성해보는 자료가 많아서 어렵고 힘들었다. 인간관계도 불안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옛날 친구들이 그립다는 생각이 더 많았다. 과연 여기를 잘 온 건지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일반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과 계속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다 본격적인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때 신나는 학교의 다름을 느끼게 되었다. 일단은 무언가를 하라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수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교과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교과목을 먼저 이해하고 앞으로 배워나갈 것을 천천히 정리하니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신나는 학교에 와서 배움의 즐거움을 확실히 느끼게 해준 과목이 두 가지 있었다. 수학과 과학이었다. 수학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다. 들어가자마자 수학을 바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질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러 문제와 상황을 예로 들어가면서 인간이 그저 눈으로 보고 추측하는 것은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알아내는 것에 비해 하찮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여기는 피타고라스라는 한 철학자를 시작으로 여러 스토리와 작도, 증명 등을 도래 알아봤다. 학원에선 그저 공식과 그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려줬다면 여기서는 그 공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많은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었다. 그냥 딱딱 외우기만 하던
공식 뒤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참 흥미롭고 재밌었다. 그렇게 공식을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작도하며 수학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 이제는 그저 수학이 시험을 위해 수능을 위해 쓰이는 도구가 아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수학이 지루하다 느낀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집에 가서도 이번 주 학교 어땠어? 라는 질문에 더 이상 그냥 재밌었어가 아닌 수학에선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어떤 걸 깨달았고 느꼈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원래 과학도 어려워서 싫어했다. 여기 처음 와서도 과학은 그랬다. 다들 이해하는데 나만 어려워하고 뒤처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팀 활동으로 모르는 것을 많이 물어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판이 깔리면 이제는 각자 파트를 나눠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나도 파트를 맡아 준비를 하게 되었다. 처음엔 걱정이 정말 많았다. 나는 과학을 어려워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직접 알려줘야 한다니 너무 떨리고 왠지 압박감이 들었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하는 게 아닌 그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 이해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싶었다. 처음 발표는 조금 어려워서 만족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책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용 정리도 하고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그려갔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 내용이 이해되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어려워하던 과학을 내가 스스로 배우고 이해했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고 뿌듯했다. 그래서 열심히 발표 자료를 만들고 직접 그린 그림까지 넣고 발표 연습도 3번이나 하고 갔다. 그렇게 내 발표를 마쳤을 때 처음으로 과학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과학을 좋아하게 되다니 신기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질문이 생기고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알려주기도 했다. 정말 수학과 과학을 통해 성장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교재가 아닌 동화책으로 수업에 새로운 느낌을 준 영어, 관계 맺기를 도와주고 우리와 나를 찾게 해준 인간관계, 학교를 이해하고 내 삶을 알아가는 삶과 철학, 나와 내가 개설하고 싶은 교과를 이어볼 수 있었던 배움의 지도, 나를 그리며 나를 알고 심을 준 미술, 안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던 인류의 지혜 등 많은 수업들이 모두 나를 성장시켜 주었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 한 학기 동안에는 즐거운 배움만이 있었던 건 아니다. 사실 가장 많이 차지했던 부분은 아마 인간관계일 것이다. 학기 초반에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다. 모두가 친해진 분위기 속에서 왠지 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았다. 정말 이대로 나만 혼자 남을 것 같았고 1년 뒤에도 나만 제자리일 것 같았다. 먼저 말을 걸지 않으니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짧은 순간 많은 잡생각이 엉켜서 편하게 말하지도 못했다. 그때는 남들이 좋아하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어딘가 많이 외로웠고 기숙사 가서도 혼자 방에 있는 내가 답답하고 싫었다. 그래서 계속 나 자신에게 말했던 것 같다. 나는 원래 혼자 있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내가 나인지 헷갈렸고 정말로 원하는 나를 찾지 못했었다. 그러다 세상학교를 가게 되었다. 세상학교에서는 함께하는 활동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친해질 수 있었다. 또 많은 회의와 준비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서 서로의 수고를 알 수 있었고 그만큼 돈독해져 갔다. 그렇게 세상학교에선 진정한 내 모습을 많이 드러낼 수 있었다. 세상학교를 즐기다 보니 나도 나를 알 수 있었다. 혼자 조용히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나이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나였다. 둘 다 내 모습이었다. 꼭 하나의 모습만으로 살지 않아도 됐었다. 남들과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남들이 재밌고 멋지다고 판단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내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었다. 남들이 좋아하는 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았고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좀 더 많은 친구들과 곁에 볼 수 있었고 외롭다는 생각도 사라지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것이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이 좋아해주길 바라면서 나를 만드는 게 아니어서 좋았다.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나를 알고 모두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항상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던 부모님에게도 너무 고맙고 함께 있어준 친구들에게도 고맙다. 신나는 학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아마 성장이 될 것 같다. 신나는 학교에 와서 진정한 나를 찾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일반 학교에선 그저 선생들이 전부 지배하고 가르쳤다면 여기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학교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점수를 매기는 경쟁보다는 다 같이 같은 자리에 서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협력하는 힘을 길렀고, 일반 학교에서는 시험을 중점으로 잡았다면 여기는 배움과 삶을 중점으로 잡았다. 나도 한 학기 동안 많은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또한 나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준 선생님들, 항상 함께 가주었던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혹시 피드백 있으실까요? 글을 엄청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와닿았고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남이 말하면 집중을 잘 못하는데 나의 에세이에 저도 모르게 빠져서 끌려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얘기할 때 남이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찾았다고 했을 때 정말 부럽고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같이 놀면서 약간 나이가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어떤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많이 몰랐던 것 같은데 물론 그때는 안 친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래서 나이가 사실 그 친구로 있으면서도 되게 생각이 깊은 아이란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글도 잘 쓰고 생각도 너무너무 깊은 친구라는 걸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피드백은 여기까지 받겠고요. 한 학기가 녹아있는 나이의 좋은 에세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마음을 울리는 솔직한 에세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름처럼 큐티 뽀짝 부티나는 부티풀을 지고 지효가 손대니까 다 안 돼. 마이너스의 손이 네, 지금 마이크가 3개가 다 나간 상황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어. 얘는 원래 음질이 지금 스피커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은 생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상이라도 들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네, 네. 왜 돼? 지성 초이.
앞에 분은 너무 잘하셔서 좀 주눅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느낀 이번 1학기는 마치 사계절 같았다.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 있는데 사계절처럼 좋은 면도 있지만 힘든 면도 있는 것처럼 나의 1학기 생활도 사계절과 같았다. 내가 생각한 봄은 갓 피어난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과 더비,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지는 계절이다. 내가 처음 신나는 학교를 갔을 때 처음은 조금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들 반겨주고 친구들 서로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꼭 봄과 같았다. 꽃과 각종 생명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가 선생님들, 친구들과 그리고 이 학교와 어우러지는 것과 비슷하다 느꼈다. 봄을 떠올리니 신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 것은 공동체 진행 구성, 세상학교 준비가 가장 생각난다. 학기 초 공동체 진행일을 구성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어 서기로 지원을 했다가 서기가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무슨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그런 도전을 했을지 궁금하다. 어울림 세상학교 준비 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다. 내가 맡은 어울림 세상학교에서의 팀은 어울어울이었는데 어울어울은 주로 레크레이션과 각종 행사를 하는 팀이었는데 생각보다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쩌다 보니 내가 어울어울의 팀장이 되어 있어 내가 너무 기특하고 놀라웠다. 세상학교를 준비하면서 무척 힘들었지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어나가는 나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이 감명 깊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봄처럼 느낀 이유는 공동체 진행 구성과 세상학교 준비 기간은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와 교류를 하는 것이 각종 생명들이 어우러지는 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한 여름은 햇빛이 강해 덥지만 더운 만큼 즐거운 계절이다. 여름을 떠올리면 여름과 어울리는 세상학교가 생각난다. 나에게 있어 세상학교는 매우 나를 빠르게 성장시켜준 계기가 된 것 같다. 세상학교는 총 2주간의 프로젝트였는데 어울림들이 시절로 주제가 다른 팀을 나누어 그 팀의 주제에 맞게 기획을 세상학교 준비 기간에 했다면 첫 번째 주에는 각 팀에서 그 주제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세상학교 진행팀이 주제를 준비하여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도 그 주제 중 한 개에 참여하여 진행을 해주셨다. 세상학교 첫 번째 주에는 마을지도 그리기, 줍깅,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다함께 운동, 죽주산성 탐방, 3.1운동 기념관 방문, 소감 나누기 등의 활동이 있었다. 이런 활동을 첫 주에 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팀만 고생하면서 기획한 것이 아니구나, 다른 팀들도 똑같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힘든 만큼 뿌듯한 경험이었다 라고 생각했다. 내가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세상학교를 한 이유는 세상학교를 하면서 정말 여름의 무더위처럼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 무더위보다 나의 뿌듯함이 더욱더 즐거워 여름과 같다 생각해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세상학교를 정했다. 내가 생각한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자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고 수학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계절이다. 가을을 생각하면 그동안 이런 경험을 한 나 자신이 생각나고 2학기를 준비하려는 내가 생각난다. 짧은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더욱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 내 모습과 1학기가 거의 끝나가 2학기를 준비하려는 나의 모습이 가을하면 떠오르는 수학의 계절과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처럼 그동안의 배움을 정리하고 그 배움들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려는 내 모습과 비슷해 가을이라는 계절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그동안의 나를 골랐다. 내가 생각하는 겨울은 춥지만 그래도 봄을 기다리며 1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이다. 겨울을 생각하면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각각의 교과마다 자신이 어떻게 한 학기를 이 교과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며 보내왔는지에 대해 쓰기도 하는 내가 생각난다. 겨울은 춥지만 봄을 기다리며 1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처럼 나도 다음 학기를 기다리며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 지우의 큐티 뽀짝 부티나는 뷰티풀한 성찰 에세이도 여기서 마치겠다.
여름방학 나이스. 아 피드백. 네, 피드백 받습니다. 네. 역시 200이호 막내답게 글 잘 썼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같은 방 쓰면서 진행위로 회의 많이 나가는 것도 봤고, 그리고 세상학교 때문에 늦게까지 회의하고 방에 들어오는 걸 많이 봤는데 너무 기특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수고했어 지효야. 감사합니다. 몇 명 더 하려고요? 아, 네. 피드백 더 없나요? 왜 그기지? 예. 저는 지호가 그냥 마냥 깨발랄하고 그런 어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뭔가 말을 너무 잘하고 글 너무 잘 쓰고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초반부터 지호가 잡은 마이크가 전부 다 터지더니 마지막엔 지호의 에세이를 들은 친구들이 전부 다 울게 돼버렸군요.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신나는 학교를 사계절에 비유한 것이 인상 깊었던 지호의 발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사랑스러운 경찬이의 너, 나, 우리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세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나, 너, 우리, 김병찬. 첫 번째, 나. 내가 신나는 학교를 알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추천으로부터였다. 부모님이 영국의 썸머힐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나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일반 학교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기에 전학을 가는 게 느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난 이미 적응을 다 마쳤고 이제야 조금 평범해지고 다른 아이들과 같아진 것 같은데 굳이 또 다른 길을 가야 할까 같은 생각도 들었고 내가 가진 대안학교의 이미지도 신나는 학교를 부정적으로 떠올리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직접 대안학교를 경험해봤기에 그때 당시 나도 대안학교를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렸었고 대안학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대안학교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느꼈다. 또 대안학교는 국가의 지원 부실에 시설이나 급식들도 부실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다닌 대안학교는 얻은 점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도 좋은 학교라고는 생각하지만 중고등학교를 또 대안학교로 선택할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간다라는 쪽의 결론을 내린다면 나중에 이 선택이 신나는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 같아서 어떤 선택을 할지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피를 못 찾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나를 끝까지 밀어붙이셔서 결국 1년 경험해보고 그 뒤에 선택해보겠다고 말하며 신나는 학교에 전학 오게 되었다. 두 번째, 너. 내가 생각한 학기 초의 너는 신나는 학교였다. 학교의 사람들, 학교의 규칙과 문화, 생활들까지 처음에는 어색했고 그저 너라는 느낌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학교에 적응하고 문화를 이해하니 나와 동떨어져 있는 너라는 느낌에서 함께 사는 우리라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네가 우리가 된 계기는 단지 네가 나에게 다가온 것도 나 혼자 너에게 다가온 것도 아닌 서로가 노력한 게 아닐까 싶다.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이런 식인 것 같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친구와 잘 만난다거나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맞춰가야 결국에 나 스스로가 너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한다. 이건 친구와 친구 사이만이 아닌 사회에서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를 모르면서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는 방식이 아닐까 싶다. 이제 신나한 학교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로 학교의 수업이다. 신나한 학교의 수업은 대체로 인상 깊게 느껴졌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중에 몇 가지 수업을 골라보자면 나침반, 인간관계, 수학, 과학, 삼과철학, 미술, 공동체 회의 등이 있었다. 내가 고른 수업은 수업 진행에 있어서 자유가 있다고 느꼈다. 과연 이런 게 과목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수업도 있었고 선생님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선생님과 학생들의 토론과 공유 등이 있는 수업들도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침반 수업은 짝 선생님과 짝 아이들의 나침반 시간에 힘든 일이나 속상한 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상의해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한다. 그리고 과학 수업에서는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나 틀리는 것만 알려주시고 학생들이 돌아가며 주제를 조사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도 따로 조사해서 다음 수업 때 공유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 진행보다 더 많은 이야기나 궁금증이 얘기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나는 어떤 수업에서 갑자기 이런 게 달라졌고 이런 것을 잘하게 되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아주 미약하게라도 성장했다고 느낀 건 나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 등을 할 때 어느 한쪽만 보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하며 조금 더 객관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 같다. 비록 아직까진 이런 게 뚜렷하게 변화했다고 다가오진 않지만 꾸준히 노력해 나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 번째, 우리. 그냥 우리라고 한다면 축구를 할 때 같은 팀도 우리라고 할 수 있고 축구를 하는 상대편도 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써봤다. 두 번째 주제 너에서 말했듯 우리란 단지 네가 나에게 다가온 것도 나 혼자 너에게 다가온 것도 아닌 서로 노력한 게 아닐까 싶다.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활동이 바로 세상학교였다. 세상학교라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경험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준비 과정에서 속상한 적도 있었고 진행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제일 크게 느껴진 아쉬움은 활동이 끝나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고작 몇 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을 허무하고 후회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후회하고 아쉬워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울린 모두가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생활하고 마무리까지 한 이 활동이 앞으로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 적어도 상대방을 네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하게 해준 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느꼈다. 네 번째, 마무리. 이 글을 쓰며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신나한 학교를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나는 부모님의 권유로 왔는데 그때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글쎄, 확실히 이렇다고 단정짓지는 못하겠다. 나의 마음가짐으로도 달라질 거고 노력으로도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학교를 선택해야 할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답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신나한 학교를 선택할 거다. 지금 겪어온 바로는 신나한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작 1학기만 경험해보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번 1학기가 힘들고 후회되는 것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했다고 느끼고 있다. 앞으로의 신나한 학교 생활도 기대된다. 지금까지 2023년 1학기 성찰 에세이 나는 우리였습니다. 피드백 하실 분 있으신가요? 딱 그 처음 도입부를 들었을 때 저랑 되게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1학년 때 일반 학교를 다니고
여기를 찾아서 1년 정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되게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신앙관계상 여기까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고했습니다. 그럼 태생까지만 듣고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아마 지금 48명 우리 신한학교 학생 중에 제가 제일 부담이 가는 친구일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작년에 영국에서 서머힐에서 어머님이 저랑 만나서 제 발표를 듣고 신한학교를 결정하셨고, 네, 우리 동생은 뭐 그래도 어쨌든 이 6학년에서 7학년 진학을 해서 크게 부담이 안 됐는데 일반 학교에 잘 적응해서 멀쩡하게 다니는 애를 보내겠다고 하셔서 제가 어머님도 여러 번 말리기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1년만 다녀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네. 충분히 소통이 잘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한 학기 지내면서도 계속 저 친구 학교를 계속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에세이에서 네, 그렇게 얘기해줘서 지금 달쌤이 울컥하시는 거하고 같은 마음이고 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저희 병찬이 아주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에세이 잘 들었고요. 네, 이제부터 휴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내가 신한학교에 있음으로 인해 바뀐 나의 삶을 발표할 강지민 씨. 네. 안녕하세요. 9학년 강지민입니다. 아는 건 없지만 인생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구나, 시험이 없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한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16살밖에 안 되는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커리큘럼이 너무 좋았고 신한학교의 취지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인간관계 에세이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왜 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하지만 달파쌤의 인간관계 수업을 들은 이후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우선 달파쌤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들지 실습을 통해서 대화법, 친구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존재한다는 걸 되새겨 주셨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달파쌤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신 안정민 씨, 서영 누나, 귀여운 태호, 그 외 선생님들이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니 저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교를 졸업한 내가 이 에세이를 봤을 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에게 미안할 때 용서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멀어질 때 서로를 잡아줄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피드백 있을까요?
비트빅이 없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이 녹아있는 좋은 에세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아의 낯선 활동 에세이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학년 어울림 장재아이고요. 지금 앞에 발표들이 너무 잘해줘서 지금 너무 부담감을 안고 지금 시작하는데 네. 초등학교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어서 지금 저 회의 끝나고 지금 놀릴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지금 좀 넣어두시고 네, 좀 발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학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해상학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서히 신안학교에 적응할 무렵 세상학교라는 활동을 마주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러한 경험이 없던 저는 그 세상학교 그냥 어울림 학생들끼리 원하는 데 가서 놀면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때는 진짜 그런 줄 알고 어디로 갈까 하는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바 선생님이 어울림 전체 회의를 진행할 진행위를 맡자고 의견을 내셨고 4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는 진행위 학생들이 회의 진행을 했고 다같이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랜덤으로 조를 짜주셔서 짜진 조끼리 세상학교 때 무엇을 할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었고 우리 조는 죽지산성 3.1운동 기념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서 다른 조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글램핑을 가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은 의견에서는 전에 나온 의견도 있었고 새롭게 나온 의견도 있었는데 3.1운동 기념관과 죽지산성을 가자는 의견, 안성복의 마을 지도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글램핑장에서는 불멍, 바비큐 파티, 장기장 등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의견들을 진행위만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따로 진행팀을 만들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진행위와 진행팀의 차이점은 진행위는 회의 진행과 일정을 짜는 것을 같이 하는 게 진행이고 세세한 일정을 짜는 게 진행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행팀을 뽑는 방식은 지원자를 받아서 뽑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고 총 인원수 5명의 진행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진행팀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짜고 그리고 달바 선생님께서 1, 2주차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해 세세히 계획을 짤 4개의 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 안성탕마팀, 둘째 어워롤팀, 첫째 안성탕마팀, 둘째 어워롤팀, 셋째 마을조팀, 넷째 진행위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자 팀의 역할로는 첫째 안성탕마팀은 안성 대표적인 특산물 문화재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어워롤팀은 글램핑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서 어울림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지도팀은 북의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체험과 북의 마을을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회의 지옥의 시작이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나서 자기 전까지 회의한 팀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의한 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으면 울며 세상학교를 안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울림 학생들이 피탄 눈물을 들여 계획을 다 만들어서 대망의 세상학교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세상학교 열기 계획 공유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계획을 짠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학교의 첫 번째를 장식할 팀은 마을지도팀이었습니다. 마을지도팀은 마을 스케치와 마을 지도 만들기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북의 마을의 위성지도를 보며 그림으로 북의 마을을 표현하는 활동이었는데 팀을 랜덤으로 뽑아서 별로 안 친한 친구들과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 안 친한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북의 마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북의 마을의 뜻을 알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기숙사에서 바로 짝샘차를 타고 가서 죽지산성을 가게 되었습니다. 죽지산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죽지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 더워서 다들 죽전선 올라가면서 뒤처지는 친구도 있었는데 안성탕만 팀에서 역할을 나눠 뒤처지는 친구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과 중간중간에 죽전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습니다. 죽전선 활동을 마치고 나서 점심으로 근처 안광반점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안광반점 갔는데 지금까지 힘듦을 잊게 해줄 만큼 맛있었습니다. 안광반점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교 마을 지도팀의 북의 마을 조깅을 하고 주운 쓰레기들로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지도팀에서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배움을 얻은 것 같아 좋았고 마을 지도팀 활동을 끝내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가 어워러울 팀의 영화 상영회 활동을 했습니다. 죽주선생과 마찬가지로 기숙사에서 3.1운동 기념관을 가서 강사님에게 직접 그 3.1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3.1운동 기념관에서 배운 것들로 퀴즈쇼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제가 진행자였는데 3.1운동 기념관을 다녀와서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울어울 팀에서 장기자랑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울림 친구들과 재밌게 웃을 수 있는 활동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 공연 도중에 한울림 학생과 어울림 학생들이 같이 공연을 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세상학교 1주차가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주차 마지막 날은 기숙사에서 학교를 출발하였고 어울림 친구들이 다같이 세상학교 1주차 소감 나누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처음이라 다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다같이 노력하고 힘내려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계획이 정해진 대로 안 되고 힘든 점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다들 그것에 기죽지 않고 끝까지 하려는 마음이 멋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상학교 2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글램핑 기획을 하였고 기숙사에서 레크레이션과 치킨을 같이 먹는 게임을 했습니다. 오전에 글램핑장을 가기 전에 안전 교육과 공지를 듣고 글램핑 팀별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나서 점심으로 장터국밥을 먹고 글램핑장에 입소하였습니다. 글램핑장에서 잠깐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팀별로 요리대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른 팀들의 요리를 먹어보니 다들 성공적인 것 같았고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롤 팀에서 준비한 자유게임을 했는데 다같이 모여 글램핑장에서 자유게임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재밌는 자유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팀별로 나그네 선생님이 준비하신 걷기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두 줄로 걸으면서 옆에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중간에 있는 정지에서 나그네 쌤이 준비하신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램핑장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칠장사를 가서 저를 둘러보았고 달바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글램핑장에 돌아온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팀별 식사 고기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기 파티를 한 후 불멍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멍하면서 많은 생각이 든 것 같은데 세상학교에 힘들었던 점, 좋았던 활동들이 생각나면서 울컥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 불멍은 다들 웃고 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컥했던 수요일이 지나고 나서 글램핑장에 퇴소를 한 후 학교에 돌아가 다 모여 소감 나누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울림 학생들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세상학교 회의와 세상학교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회의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등등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회의가 힘들기도 하고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계획을 짜서 활동을 하니 뿌듯하고 선생님 친구들이랑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회의와 과제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회의가 나에게 더 많은 배움과 경험을 주었다고 생각해서 회의가 그리 싫지만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최종 발표 준비를 하고 세상학교 2주차 목요일을 마쳤습니다. 금요일 학교에 와서 세상학교 닫기 활동 공유회를 했고 안성탐방, 마을지도, 어울어울팀, 진행팀 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열심히 준비한 게 보이고 발표를 들으면서 그때를 되돌리며 성찰,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학교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편집을 해 영상으로 만든 팀이 있었는데 세상학교 하는 모습을 다시 영상을 통해 보니까 색다른 느낌이었고
다른 팀들의 발표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써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활동 공연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나 자신과 세상학교를 성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나에게 새로운 배움을 준 것 같아 뜻깊은 수업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끝으로 세상학교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있으면 해주세요. 네, 윤서. 네, 잘 들었고요. 에세이를 듣다 보니까 제아의 생각이나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많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에세이를 보는 건가 세상학교 발표를 듣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나 다음에 에세이를 쓸 때는 아까 불멍이나 생각이 많았다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조금 더 적었으면 좋겠고, 그 성찰이랑 반성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성찰과 어느 부분에서 반성을 했는지까지 이렇게 적어서 내가 그래서 이랬어 라고 적어줬으면 조금 더 몰입이 잘 됐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피드백 있으신가요? 네, 민준님. 제가 이렇게 약간 세상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음에도 약간 이런 신학교에 약간 온 것과 수업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약간 아쉬웠지만 세학교 이야기만 들어도 약간 이 제아가 친구들과 같이 약간 느낀 점이나 그런 게 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짤몽쌤. 네, 제아의 그 에세이를 들으니까 마치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세상학교 한가운데 놓여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되게 그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듯이 이제 에세이를 자세하게 적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글램핑 할 때 제아가 불멍할 때 그 표정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되게 아무 말 없이 친구들은 막 수다를 떨고 놀고 있는데 제아 혼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멍하게 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되게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몰카로 막 찍으면서 졸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에세이를 듣고 나니까 그때 되게 많은 그 회의들과 또 힘듦, 또 친구들과의 어떤 그 세상학교를 준비하면서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울컥했다고 하니까 제가 졸린 건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속이 깊은 친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세이가 너무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학교 때 제아가 겪은 경험과 느낌들이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몇 분들은 들으면서 아주 좋아 죽으시던데 재미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제목이 상당히 철학적인데요. 걷기 시작한 나의 인간관계, 태균 씨 나와주세요. 네, 8학년 한태균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인간관계 수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할 건데 그때 딱 끝나자마자 바로 박수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인간관계를 처음 들을 때였다. 신한학교에서의 만남주를 끝내고 그 다음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이었다. 첫 인간관계 수업을 들을 때는 어울림과 꽤 친해진 상태였다. 첫 수업은 어렵지 않았다. 수업 안내를 듣고 어울린 친구들끼리 감정 공감만 했었다. 이때부터 나는 관계에 눈을 떴다. 어떤 친구는 졸리고 피곤하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 후부터 그 친구의 감정이 궁금해졌다. 저 친구는 오늘도 피곤할까? 저 친구는 오늘도 기분이 좋을까? 상대의 감정을 예측하고 관찰하고 공감하는 활동이 되게 재밌었다. 인간관계 수업에서의 내가 정한 목표는 자기 잘못 인정하기이다.
목표를 세운 이유는 내가 평소에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대꾸만 하고 화내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도 갈등이 많았었기 때문에 더 고치고 싶은 부분이었다. 인간관계 수업에서 감정 이해하는 법, 본심 대화, 칭찬하기 방법, 집단 공감 대화 등을 배웠다. 감정 이해하는 법에 있는 감정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하기 수업에서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접해봤다. 모르는 감정들이 많았는데 달쌤과 달바 선생님께 여쭤봐서 답을 받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었다. 본심 대화 수업에서는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경청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듣기는 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과 입으로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경청이다 라고 달바 선생님께서 명언을 해주셨다. 나는 내 자신이 경청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청의 기억자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많은 수업 중에 경청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눈은 마주치고 귀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입으로 공감을 해줘야 했다. 칭찬하기 수업은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수업이었다. 이때도 상대방에게 관찰이 필요했고 관찰은 잘했던 나였기에 칭찬하기 수업은 어렵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칭찬과는 약간 다르긴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었던 지적하기 수업이다. 내가 요청해서 지적을 받는 시간이 있었다. 나도 느끼긴 했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화를 낸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다. 지적을 듣고 친구들이 내가 불편했겠구나 라고 느꼈다. 그래서 이후에는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려웠다. 또 9학년 강지민 형이 내가 축구를 할 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넘어져서 그렇다고 했다. 그때 진짜 감동했던 것 같다. 아무도 내가 넘어져도 걱정은 없고 반칙인가 반칙이 아닌가만 따지고 있었는데 지민이 형만 이렇게 절 걱정해준다니까 되게 고마웠다. 인간관계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기는 실천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점에서 성장한 것 같다. 인간관계 수업을 들으면서 관계의 성장이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다. 인간관계를 수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관계는 진짜 배움이다. 피드백 받을게요. 제가 인간관계 수업을 받진 않았어도 작년에 약간 받은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 좀 그런 부분이 좋았는데 약간 살짝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까 지민이 형이 태균이가 넘어졌을 때 걱정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반칙이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저도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나도 약간 태균이가 나도 좀 너무 틀리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알아주었으면 했으면 좋겠는 점이 다른 친구들도 몇몇 친구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을 안 했다고 해도 그래도 분명히 속으로 태균이를 걱정해준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꼭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태균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피드백 있을까요? 나이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다월 씨는 어떠세요? 정말 멋졌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이동환 씨의 두 번째 발표입니다. 왜 전 2일 아니고 근데 왜 일기 발표자가 저밖에 없는데요. 이기처럼 뭐 감동적이지도 않을 거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을 예정입니다.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한 학기 동안 신나는 학교에서 느낀 점과 성장한 점 또는 아쉬운 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임감의 성장. 생활이 부대변인으로 하면서 같은 위원회 동료들을 회의에 집중시키는 데 공헌을 하였고, 이번 진행위 구성팀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숙사방에서 유일한 애기로서 이기 아이들이 바른 생활을 하게 많은 일을 하고 내 룸메들이 적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기로는 올해 신한학교 첫 프로젝트인 교실 이름 짓기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이끌며 아이들이랑 서로 친하게 지내게 하거나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기라는 책임감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낮아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회의에서 생활이 진행을 했지만 망하는 바람에 2일 동안 자신감이 툭 떨어지며 살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일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위원회 회의 진행이 구성팀 몰입학교 팀장을 하며 다시 자신감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중함에 대한 점입니다. 신나는 학교 생활을 2년 동안 즐기며 그 과정에서 소중함을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은 많았지만 특히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축구였습니다. 작년에는 남자 학생들이 5명뿐이라 축구를 자주 즐길 수는 없었지만 올해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합류하여 한 팀당 6명으로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대와 종이가 많은 데 있어서 학교에서 축구를 즐기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또 다른 이유는 좋은 룸메이트들과 함께 밤을 놀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수업 시간에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 만큼 교류가 활발하고 친한 친구들도 많이 생기면서 학교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매일매일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의 나이입니다. 신한학교 2년을 다니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달라진 점은 작년에 비해 많이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무언가를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 목소리를 많이 목소리를 떨고 되게 목소리가 되게 작아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 되게 많이 침착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무언가를 할 때 하나하나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생긴 것 같고 작년에는 학교에 적응한다고 많이 넘어갔지만 근데 이제는 놀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러 왔으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욱 대한학교라는 자체에 깊이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라는 점입니다. 이제 곧 17살이 되니 확실히 옛날보다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하고 죄송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많은데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대한학교에 다니며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내가 무엇을 하고 원하는지 나한테 성공이란 무슨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였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16살인 나에게 큰 부담이긴 하나하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이번 1학기는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던 한 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쉬운 점입니다. 당연히 학교를 다니면서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쉽거나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반 학교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 다들 독서실 또는 스터디 카페에 있을 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어서 무척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 것도 아니니 많이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육 방식으로 나의 개성을 끌어냄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의 교육 방식 때문에 느끼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이 아쉬움을 나만의 시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식 부족 때문에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학교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대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했지만 그로 인해 기초 과목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을 가고 싶은 나에게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교는 너무 평화로워서 때로 주변과의 경쟁심이 조금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은 나의 사회 경쟁력을 떨어뜨릴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나의 아쉬움을 느껴보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내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쉬움들을 극복하여 나만의 길을 찾아 도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퀴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데 나만의 성공의 기준이 좀 생각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성공이 어떤 건가요? 돈 많이 벌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원하는 직업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요? 그건 제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발표였네요. 네, 이동환 씨의 에세이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요. 네, 그 다음 발표는 최윤서 양의 그래서 나는 쉼표입니다. 제가 에세이를 2개를 썼는데요. 원래 첫 번째 에세이 하나 발표하려고 했는데 하나 발표해서는 도저히 여러분의 마음을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2개를 합쳐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에세이 제목은 그래서 나는이고요. 신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1학기 동안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어서오세요 302호에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하나 썼습니다. 룸메이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한다. 나의 룸메이트는 서영 언니와 가람이었다. 서영 언니는 마치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었다. 힘이 들 땐 조용히 토닥여주며 곁에 있어주는 것이 마치 나무가 자신의 그늘을 내어주며 살랑살랑할 바람을 불어주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서영 언니에게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다. 잠시만요. 또 다른 룸메이트 가람이는 포슬포슬한 고양이 같은 사람이었다. 가람이는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하는 고민과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가람이가 해주는 위로의 말은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302호는 잊지 못할 장소이다. 문을 열면 나던 포근한 향기, 회의에 지친 일과를 마치고 어기적 기어 들어가면 고생 많았어 라며 반겨주는 목소리들, 바닥에 앉아 오순도순 나눠 먹던 과자, 이 모든 것이 나에겐 너무 소중했다. 언젠가 가람이가 우려주었던 매화차가 생각난다. 우리 방은 매트리스와 책상을 다 놓으면 딱 3명이 누울 정도의 공간만 있던 작은 방이었다. 그런 방에서 쪼르륵 둘러앉아 매화차를 마셨다. 매화차는 따뜻하고 향이 깊었고 차를 마시며 작게 이야기하던 우리, 그날의 작은 따뜻함은 나에겐 큰 추억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302호가 영원했음 한다. 다음은 나의 마음 지킴이들이라는 챕터고요. 네,
나는 조금 물렁한 사람이라서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곤 한다. 그럴 때 옆에 있어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몇몇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첫 번째, 나의 마음 지킴이는 같은 9학년인 지희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 하지만 왜인지 지희 앞에서는 무척이나 내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 된다. 남을 향한 가시가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찌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희와 있으면 내 감정인 상황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다는 말이 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언젠가 내가 수학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었다. 그때 조용히 혼자 급식줄에 서서 훌쩍이고 있었는데 내 뒤에 서 있던 어진이가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다시 돌아와 요거트를 쥐어주며 웃어 라며 말해주었다. 그 말이 나에겐 울지 마, 괜찮아? 라는 말보다 더욱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이 밖에도 많은 친구들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지만 가장 추억에 남는 사람들은 지희와 어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무척이나 소중하고 고맙다. 세 번째는요, 솔직한 나입니다. 나는 중학생이 되기 전까진 한 번도 에어팟을 써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줄 이어폰을 써왔고 나는 큰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에어팟을 사용해보니 웬걸? 이어폰보다 정말 편하고 실용성이 있었다. 이걸 왜 이제야 썼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에게 인간관계 수업은 에어팟 같은 것이다. 인간관계를 배우기 전에도 나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관계 수업을 들어보니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다. 나는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마치 게임에서 내 패를 다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나를 싫어하고 이용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날 꾸며내고 솔직한 말은 잘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 성격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도 했고 때론 본심을 표현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적도 많았다. 좋아도 좋다고 말하지 못했고 싫어도 그냥 참고 살았다. 난 이게 올바른 길인 줄 알았고 불편한 적이 있었지만 잘 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 인간관계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업에서는 솔직한 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동안 괜히 잘난 체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던 발표를 못했던 기억, 짝사랑하던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나 자신을 숨기고 그 애가 좋아하던 모습만 보여주다가 지쳤던 기억을 비롯한 수많은 답답하고 속상했던 경험들이 하나 둘 떠올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그 답답함과 속상함을 참고 꽤나 오랫동안 살아온 내가 안쓰러웠다. 수업을 들으며 나는 솔직하되 상대도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전보다는 정말 많은 솔직한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한 나를 표현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어울림의 같은 학년 정민이었다. 정민이는 엄청 큰 나무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도로 나를 대했고 나는 정민이의 그런 면을 보고 얘라면 내 솔직한 모습을 보더라도 변치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씩 눈치를 보며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솔직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진 않을까 엄청 걱정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정민이와의 관계는 더 친밀하고 편안해졌다. 이런 경험을 한 덕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용기 내어 진심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인간관계 수업은 과거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말을 걸어볼 용기를 준 수업이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과거의 나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사실은 말이야, 난 그렇게 활기차지 않아. 조곤조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무런 주제 없이 느긋하게 하는 얘기도 좋아해. 시끄러운 락밴드 음악보다는 조용한 클래식이 더 좋아. 유행에는 그다지 관심 없어. 감정적인 공감보다는 이성적인 공감하는 걸 더 좋아해.
그리고 친구들의 고민이 잘 공감되지 않아. 친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너무 목맬 필요 없어. 나도 서운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어. 돌아오는 답은 없었지만 후련했다. 과거의 나를 바꿀 순 없지만 과거에 내가 바라던 것은 이루고 싶었다. 그리고 인간관계 수업을 통해 바라던 것을 이루었다.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고 온전히 내 일부로 받아들이고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나에게 대견하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빡세기 때문에 딱 한 명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너무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먼저 윤서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정말 잘 그리고 진짜 진실되게 녹여낸 글 같다라고 느껴져서 마음에 너무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발표를 할 수 있고 글을 적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보여주고 한 게 정말 윤서답다. 그리고 또 정말 보여줘서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피드백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되게 감동을 울리는 감동하게 만드는 에세이였네요. 한편의 문학 소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네,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난로 같은 윤서의 발표였습니다. 그 다음은 태호의 6개월 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이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요, 그냥 간단한 제 이름만 별명하고 이름만 소개해보자 합니다. 저는 에클레어이자 메테오이자 안티오라고 합니다. 나는 신나는 학교의 일원이다. 나는 지금부터 1학기에 있었던 일들을 에세이로 작성할 것이다. 첫 번째로 보였던 레크레이션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처음으로 다 같이 학교에 모여 함께한 수업이었다. 모두가 함께 줄뛰기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다들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해서 더 좋았다. 두 번째로는 수업 선택이었는데 나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어서 숫자 정시사에 들어갔다. 수업 방식이 영화도 보고 토론도 해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토론이 있었는데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토론이었다. 우리는 이한열 열사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질문은 내가 만약 이한열 열사라면 이한열 열사가 했던 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겁이 많아서 못할 것 같다고 했지만 어떤 형은 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놀라웠다. 그때 생각해보면 수업을 참 잘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위원회 선택이 있었는데 나는 도서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땐 단지 도서가 책 읽는 게 좋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대변인도 하고 책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다른 위원회에 들어갈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데는 회의만 한다는데 우리는 좀 노가다만 하는 것 같았다.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세상학교이다. 내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자 행복한 시간이었다. 팀을 나누고 마을지도팀, 안성탐방팀, 어로월팀이 생겼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전부 계획을 짜야 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설렜다. 물론 그때 당시에만 그랬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회의를 늦게까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 총 2주차였는데 1주차에는 각 팀의 활동을, 2주차에는 글램핑을 갔다. 첫 번째로는 마을지도 팀에서 마을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마을을 탐방하고 조사했다. 그때 너무 더워서 좀 짜증이 났다. 그리고 조사한 것을 그림으로 팀원들이 그렸다. 만드는 시간에도 오래 걸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지판에 붙여 마을에 설치했다. 두 번째로는 안성 탐방팀이 죽주산성에 가기로 했다. 거기에서 죽주산성을 탐방하며 설명을 들었다. 마을지도팀과 같이 너무 더웠고 죽주산성을 올라가야 해서 더욱 힘들었다. 그리고 안광반점에 가서 맛있게 짜장면을 먹었다. 운동하고 먹는 짜장면은 꿀맛이었다. 그리고 어우러울 팀은 레크레이션, 치킨 행사, 안성만치랜드 구경 등을 했다. 우리도 이거 하느라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드디어 2주차가 되었다. 글램핑장으로 출발하면서 12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을 딱 맞추느라 너무 어려웠다. 마지막에 2천 몇 원 남아서 매우 어지럽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굳센 의지로 우리는 그걸 해결했다. 끝나고 정토국밥을 먹었는데 다 먹었다. 진짜로 국밥은 머리 쓰고 먹어야 한다.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글램핑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먹었다.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완전 꿀맛이었다. 손맛은 이래서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초상화 그리기 불멍등을 했는데 뜻깊었다. 너무 감성도 잡으면서 재밌게 보낸 밤이었다. 마지막 날은 너무 아쉬웠다. 세상학교가 끝난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몇 달 후에 열렸다. 거기서 달리기랑 장기자랑 등을 했는데 장기자랑을 한 친구들은 너무 멋있었고 달리기는 박빙이었다. 각자 빠른 순서가 골고루 나눠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피고는 아쉽게 2등을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저번 주엔 성찰문 했었는데 한 학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쉬운 점이 보여서 이 학기엔 그 점들을 고치고 싶다. 그리고 몰입학교 신청을 했다. 나는 파쿠르 학교를 신청했는데 나는 파쿠르를 배워본 적 없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해보았다. 국가대표님도 오신 데서 기대가 되었다. 구성팀에 들어가 진행위를 뽑는데 하나는 진행자가 서기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나는 이 학기가 더 설렌다. 몰입학교와 새로운 진행이 내 수업들이 마치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있다. 이 학기 땐 달라진 모습으로 신한학교에 서 있을 나를 기대하면서 에세이를 마친다. 이번에도 시간 관계상 피드백은 한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드백 주세요. 제가 좀 피드가 너무 많이 독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뭐 그래도 뭔가 말하고 싶어서 하자면 너무 되게 순수하고 재밌게 자신이 느꼈던 내 감정들을 잘 푸는 것 같아. 되게 좀 뭔가 깊은 감정보다는 가벼운 감정까지도 다 가볍고 행복한 감정까지 다 들어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귀엽고 되게 느낀 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니 좀 좋았습니다. 그냥 네, 태호가 세상학교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던 기억이 나네요. 네, 상당히 인상 깊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되었네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는 윤수희 씨의 성찰 에세이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요? 네. 나는 초등학교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했다. 나는 어렸을 때 중국에 살았다. 7살 때 중국에 가고 그래서 7살 때 한국에 왔고 그래서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사실 친구들과 사귀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어서 친구들과 다가가지 못했다. 그래서 대안학교인 신한학교를 난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학교에 처음 왔을 때 기대되고 걱정했다. 내가 친구가 잘 살릴지 걱정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내게 잘 받아줘서 그게 너무나도 고마웠다. 그렇게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 언니 오빠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두근거리고 긴장되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다가가지도 못했다. 다행히도 옆방에 좋은 친구를 갖고 무사히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아직 1학년인데 학교 회의니 과제니 그리고 소모임 등 너무 많아 늦게까지 참여해야 했고 기숙사에 들어와서 과제해야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개인적인 휴식 시간은 잠자는 것 외에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웠다. 지금 막 들어온 나에게 이 엄청난 변화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신나는 학교에서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해상학교, 학교 수업, 체육대회, 친구 관계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해상학교는 글램핑장에 있었던 기억이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요리대회였다. 여러 재료를 가지고 우리 팀은 떡볶이를 만들었다. 매운 떡볶이와 짜장 떡볶이를 만들었다. 나는 짜장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재료를 손질은 내가 했다. 짜장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짜장 떡볶이 맛은 매콤하고 달달했다. 그렇게 재료를 넣고 짜장 소스를 넣고 만들었다. 친구들과 맛있게 먹고 다 같이 먹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좀 많이 힘들었다. 맛있게 먹고 일이 다 끝나고 가만 생각해보면 나만 진심으로 한 것 같아 조금 서운했다. 하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은 눈 녹듯이 스스로 녹아버린 기억이 난다. 둘째, 독특한 학교 수업 방식이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 처음에 낯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익숙해졌지만 이런 방식은 초등학교에서 볼 수 없기에 난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교과목을 독특한 말로 바꾸는 것은 왠지는 모르겠다. 영어, 과학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처음에 교과목이 길어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 조금씩 익숙해졌다. 선생님의 이런 걸치하는 보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했다. 서로의 거리감을 좁히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아 내게는 낯설었다. 하지만 별칭을 불러야 할지 아니면 별칭을 부른 후에 선생님이 아니면 쌤이라고 불러야 할지 가끔씩 조금 헷갈릴 때도 있다. 셋째, 체육대회. 우리가 스스로 계획해서 만든다는 것이 신기했다. 초등학교 때는 이미 짜여진 틀을 우리가 나가서 참여를 했지만 신나는 학교 체육대회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참여하는 기획이 좋았다. 학생들은 아이디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좋았다. 부모님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7학년 1학기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았다. 기숙사에서 함께 보낸 친구 관계는 6년 동안 같이 학교 생활하다가 보면 서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알 것 같다. 기숙사 첫날 입소할 땐 난 잠을 설쳤다. 낯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잔다는 말이 너무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고 난 조금씩 생활에 익숙해져갔다. 처음엔 한 방을 쓴 언니들이랑 어색해서 친해지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맙게도 한 언니가 내게 조금씩 다가왔지만 나 때문에 한 선배님이 조금 힘들어서 정말로 미안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방을 옮기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고 언니들은 모두 짐을 싸고 다른 방으로 옮겼다.
그날 나는 혼자라는 것이 좀 많이 외로웠다. 학교를 결정했다고 하는 선생님이 방을 옮기는 언니들보다 조금 더 미웠다. 그리고 난 이 사실을 부모님께 모두 얘기를 하고 그가 있었던 일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았다. 그때 기분이 눈눕듯이 사라졌다. 그리고 내 친구가 혼자 사는 방 같이 생활하다고 집을 옮겨달라고 했다. 난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친구란 내게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했다. 하지만 언니과는 아직 친해지지 않았다. 다음 접할 기회가 없었던 뿐더러 아직은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는 용기를 더 내 적극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이 네 가지 좋은 기억과 추억을 통해 얻은 것은 해상학교에서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배웠고 신나는 학교에만 내 독특한 문화를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학교에 적응하게 되었고 친구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을 배웠으며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법이나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 등 배운 것이 나는 큰 수업이었다. 특히 체육대회는 드레스코드는 나한테 큰 추억이 되었으며 아직도 학교 생활이 서툴고 어렵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한 학기를 끝마치며 정리를 해본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피드백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수희 에세이 잘 들었고요. 수희가 엄청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냥 우리랑 그냥 친해지고 싶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친해지고 싶었다는 거를 솔직하게 말해줘서 조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한 생각 잘 말해줘서 고맙고 수희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네, 좋은 발표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에세이 발표는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조금 오버가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윤우와 작은 다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